혹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후식으로 아삭한 단감까지 챙겨 드셨는데 막상 자려고 자리에 누우니 명치 끝이 돌덩이처럼 꽉 막히는 느낌 겪어보셨습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오늘 저녁을 좀 과하게 먹었나 하고 소화제만 찾으시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식사는커녕 물도 못 넘기다가 결국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상황.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과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드신 단감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75살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등산을 즐기실 정도로 아주 정정하신 분이셨어요. 그날도 가을 단풍이 너무 좋다고 아침 일찍 산에 가셨답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드시고 간식으로 요즘 제철이가 아주 달고 맛있는 단감 2개를 챙겨가셨죠. 산중턱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그 달콤한 단감을 드셨을 때만 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처음에는 오늘 산에서 좀 무리했나? 아니면 점심을 급하게 먹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소화제 하나 드시고 주무셨는데 다음 날 아침에는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물만 마셔도 속이 메스껍고 나중에는 헛구역질 넘어 실제로 노란 위에까지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못하시니 기력은 쫙 빠지는데 이상하게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오는 겁니다. 마치 그 안에 풍선이라도 든 것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배를 만져보려고 손만 대도 어르신이 악 소리를 지르며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답니다. 평소에 얼마나 식사를 잘하시던 분인지 아는 가족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밥은커녕 죽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하셨어요. 결국 사흘째 되던 날 탈수 증세까지 보이셔서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눈이 쑥 들어갈 지경이 되셔서야 가족들이 급하게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위내시경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도 가족분들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의 위 안에 글쎄요, 어른 주먹만한 크게 아주 단단한 덩어리가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내시경 기구로 건드려 보니 이건 뭐 음식물이 아니라 정말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바로 위석이었습니다. 신장결석, 담석은 들어보셨어도 위석은 생소하시죠? 말 그대로 위 안에 돌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그 건강하시던 박 선생님 위 안에 왜 이런 끔찍한 돌덩이가 생겼을까요? 범인은 바로 그날 산에서 드셨던 단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단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감을 이것과 함께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아침 산에 가시기 전에 아침 식사로 이것을 든든하게 드셨거든요. 오늘 활력연구소에서는 우리가 가을철 보약처럼 즐겨 먹는 단감이 도대체 왜 위안에서 돌로 변하는지,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위험한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지, 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절대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최근 감을 드시고 속이 불편했거나 평소 위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위 수술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활력연구소의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위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돌덩이, 위석.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위석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위 안에서 서로 엉겨붙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게 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소화를 방해하고 위 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죠. 증상은 박 선생님이 겪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이유 없는 포만감입니다.
밥을 평소에 반도 안 먹었는데 금방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식사가 끝난 지 서너 시간이 지나도 마치 방금 밥 먹은 것처럼 명치가 묵직하고 꽉 막힌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조기 포만감이라고 하는데요. 위 안에 이미 돌덩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음식이 조금만 들어가도 위가 닫혔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체했나 싶을 정도로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이걸 방치하면 위석이 점점 커지면서 위벽을 계속 누르고 긁어대겠죠. 그럼 위벽이 헐어서 위궤양이 생깁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위에 구멍이 뚫리는 위천공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또 위궤양에서 피가 나면 위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를 토하거나 변이 새까맣게 나오는 흑색변을 보게 되죠. 출혈이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섭고 흔한 합병증은 바로 장폐색입니다. 위 안에 있던 졸덩이가 어떻게든 소장으로 내려가려다가 좁은 장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장이 막히면 그 위로 음식물과 소화의 가스가 계속 쌓이겠죠. 배는 터질 것처럼 아프고 냄새가 아주 고약한 구토를 쉴 새 없이 하게 됩니다. 음식이 내려가질 않으니 배는 터질 것처럼 아프고 계속 토하게 되고 대변도 가스도 전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장폐색 역시 바로 응급수술을 받지 않으면 장이 썩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맛있는 단감이 위 안에서 이런 무서운 돌덩이로 변하는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 탄닌입니다. 여러분, 덜 익은 감 먹었을 때 입안이 온통 떫고 오그라드는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이 탄닌이라는 성분은 단백질이나 섬유질을 만나면 서로 엉겨붙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을 먹습니다. 감이 위 안으로 들어가면 강력한 위산과 만나겠죠? 이때 감 속에 있던 탄닌이 위산을 만나는 순간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밀가루에 물을 붓고 반죽하면 끈적하게 뭉쳐지는 것처럼 탄닌이 위산과 만나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고기 구워 먹고 난 불판에 끈적한 기름때가 눌러붙어 있죠. 거기에 물을 부으면 그 기름때가 뭉쳐서 둥둥 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물을 만나면 하얗게 굳어버리잖아요. 탄닌과 위산의 만남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섬유질도 아주 풍부합니다. 이 끈적한 탄닌 덩어리가 위 안에 남아있던 다른 음식물 찌꺼기나 감의 섬유질들을 마치 강력한 풀처럼 덕지덕지 뭉쳐버립니다. 이렇게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또 감을 먹으면 그 위에 또 뭉치고 또 뭉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점점 더 크고 단단한 그야말로 돌덩이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속이 생기는데 감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탄닌의 작용을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박 선생님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이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든 그것,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네, 정말 뜻밖이죠? 우리가 겨울철 최고의 간식으로 생각하는 군고구마, 찐고구마, 이 고구마가 감과 만났을 때 최악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구마는 위산 분부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위산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의 탄닌이 위산을 만나면 덩어리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고구마를 먹어서 위산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아주 진하게 나온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탄닌과 위산의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시멘트에 물을 조금 부을 때보다 물을 한꺼번에 쏟아 부을 때 훨씬 더 빨리 굳어버리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게다가 고구마와 감, 이 두 가지 음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섬유질이 아주 풍부해서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깁니다. 소화가 느리다는 뜻이죠. 위산이 가득한 위에 감과 고구마가 문다서 오랫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계속 끈적하게 뭉치니 위석이 생기기 딱 좋은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박 선생님이 그 경우였습니다. 아침에 든든한 게 찐 고구마를 드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산에서 단감을 드셨으니 그야말로 위 안에 위석
제조 공장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고구마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고구마만큼,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한 조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활력연구소에서는 이것들을 감과 함께 먹으면 내 위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토리묵입니다. 정말 의외죠? 건강식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지만 도토리묵에도 감만큼이나 탄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감에도 탄닌, 도토리묵에도 탄닌, 2가지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탄닌이 과다하게 들어옵니다. 탄닌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변비입니다. 탄닌은 장의 벽을 수축시키고 장 운동을 느리게 합니다. 안 그래도 날개를 맨 장 운동이 약해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은데, 감과 도토리묵을 같이 드시면 심각한 변비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빈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탄닌은 우리 몸에서 철분과 아주 강력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철분을 섭취해도 탄닌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서 결합해버리면 우리 몸은 철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 빈혈이 있으셔서 철분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식사 때 도토리묵 반찬에 후식으로 단감을 드신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철분제를 아무리 챙겨 드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빈혈이 더 심해지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빈혈 수치가 자꾸 떨어져서 철분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도 차도가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도토리묵 무침에 식사하시고 저녁마다 단감을 즐겨 드셨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그 2가지를 끊어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달 만에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번째 최악의 조합은 술, 특히 소주나 맥주 같은 차가운 술입니다. 가을밤에 출출하면 단감 하나 깔아놓고 반주 삼아 한잔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그 자체로 위장막을 아주 강하게 자극합니다. 위산을 더 많이 나오게 하죠. 자, 또 나왔습니다. 위산.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술 때문에 위산이 잔뜩 나온 상태에서 감에 탄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위석이 만들어지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게다가 술과 탄닌이 동시에 위점막을 자극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악화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술도 간에서 해독해야 하고 감의 성분들도 간에서 대사되는데 2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간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3번째는 계란입니다. 사실 계란과 감의 조합은 이해학적으로 위석을 만든다는 명확한 근거가 고구마만큼 도토리묵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2가지를 함께 먹었을 때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호소하십니다. 그 이유는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결합하면서 위장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덩어리, 침전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튼튼한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소화 기능이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 작은 덩어리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트림이 자꾸 나오는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죠. 특히 위장질환을 원래 앓고 계신다거나 체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굳이 이 2가지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단감과 함께 먹으면 응급실을 갈 수도 있는 최악의 조합. 첫째, 위산을 폭발시키는 고구마. 둘째, 탄닌을 2배로 만들고 철분 흡수를 막는 도토리묵. 셋째, 위산을 늘리고 위벽을 자극하는 술. 그리고 넷째,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계란입니다. 그렇다면 감을 먹는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독 위석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3가지 유형에 해당하신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고위험군은 위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위암이나 심한 위궤양으로 위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다면 감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수술을 받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의 운동 기능, 즉 위가 꿈틀꿈틀하면서 음식을 내려보내는 힘이 아주 약해집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위산이 적절히 있어야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위 운동이 약해지니 감이 위에 들어와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탄닌과 섬유질이 천천히 뭉치면서 위석에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2번째 고위험군은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박 선생님도 사실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면 그 합병증으로 위무력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위의 근육이 마비되어 힘을 잃는 병입니다. 위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을 먹어도 몇 시간 뒤면 장으로 내려가지만 당뇨병성 위무력증이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심하면 며칠씩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동안 감의 탄닌은 계속 뭉치고 굳어져서 돌덩이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70살 김미양 어르신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으신데 아침마다 혈당에 좋다는 돼지감자차를 드시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공복에 단감 하나를 꼭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을 챙기려고 하신 행동인데 이게 정말 최악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공복에 감을 먹는 것이 위석을 만드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우리 위는 아침에 가장 위산 동도가 높습니다. 가장 진하고 독한 상태죠. 이때 감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강력한 위산이 탄닌과 만나 급격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김희양 어르신은 당뇨로 위 운동도 느린데 매일 아침 공복에 감을 드셨으니 결국 얼마 못 가서 속이 막혀서 병원을 찾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고위험군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듯 위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소화액도 덜 나오고 위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감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석에 생길 위험이 훨씬 몇 배나 높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위수술 받으신 분, 당뇨병 있으신 분,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감을 드실 때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이상 겹친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신 70대 어르신이다, 그런 분들은 사실 감을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당뇨 있으신 부모님, 위수술하신 친구분, 혹은 연세 많으신 이웃 어르신, 그분들이 무심결에 고구마와 감을 함께 드시거나 공복에 감을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 지금 바로 공유하기 버튼 누르셔서 그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에게 작은 실천 하나가 한 번의 건강,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을 보고 실제로 현실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빈혈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봤던 영상에서 철분제와 녹차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녹차에도 탄닌이 많아서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요. 단장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마침 식사하시고 녹차 한잔 하신 위에 철분제를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때 그 영상 못 봤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에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만약에 불행히로 위석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선생님은 어떻게 치료받으셨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석이 발견된 박 선생님께 저희가 제안한 치료법은 수술도 약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콜라였습니다. 네, 우리가 마시는 그 검은색 탄산음료 콜라 말입니다. 박 선생님도 저희 가족분들도 처음에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아니, 저 의사 양반 좀 속이 아파 죽겠는데 콜라를 마시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받고 널리 쓰이는 공식적인 치료법입니다. 어떻게 콜라가 그 단단한 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콜라의 산성도 pH는 2.6 정도로 우리 위산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주 강한 산성입니다. 이 강한 산성이 감석, 즉 감으로 만들어진 위석의 표면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콜라의 상징인 탄산기포, 즉 이산화탄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세한 기포들이 돌덩이 틈새를 콕콕 스며들어가서 뭉쳐있던 섬유질 덩어리를 분해하고 화해시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병원에서 이틀 동안 하루에 1.5리터, 즉 큰 페트병 하나를 조금씩 천천히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위내시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른 주먹만 하고 돌처럼 딱딱했던 그 위석이 흐물흐물하게 부드러워지면서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콜라만 마신다고 위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콜라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가 20% 정도라고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50% 가까이 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콜라가 위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이후에 내시경 치료를 훨씬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부드러워진 위석은 내시경에 달린 기구로 쉽게 부수거나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게 부서진 조각들은 자연스럽게 장으로 내려가 대변으로 배출될 수 있죠. 박 선생님도 콜라 치료 후에 간단한 내시경 시술을 받으시고 수술 없이 무사히 위석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속이 좀 안 좋다고 집에서 콜라를 사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입니다. 위석이 아니라 심각한 위궤양이나 다른 질환일 수도 있는데 멋대로 콜라를 마셨다가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속이 불편하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무서운 위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활력연구소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단감 건강하게 먹는 6가지 예방 수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이건 꼭 메모해 두셨다가 감 드실 때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수술을 받으신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감 섭취를 극도로 신중하게 아니면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일주일에 반 개 정도만 맛보시는 걸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둘째, 절대 공복에 감을 드시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미향 어르신 사례 기억하시죠? 위산 농도가 가장 높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감은 반드시 식사를 충분히 하신 뒤에 후식으로 조금만 드세요. 위 안에 다른 음식들이 있어야 위산이 희석되어서 탄님의 반응이 약해집니다. 셋째, 감 껍질은 꼭 벗겨서 드세요. 감 껍질에 탄닌 성분이 과육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감 꼭지 주변에 하얗고 딱딱한 심지 부분, 그 부분도 탄닌이 뭉쳐있는 곳이니 깨끗하게 도려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껍질을 벗겼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과육을 드실 때도 최대한 꼭꼭 씹어서 입안에서 죽처럼 만들어서 삼키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치아가 부실하시거나 불편해서 음식을 대충 씹고 삼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처럼 섬유질이 많은 과일을 덩어리째 꿀꺽 삼키면 그 덩어리 자체가 위석을 만드는 아주 좋은 씨앗이 됩니다. 아무리 위산이 강해도 그 덩어리를 다 녹이지 못하거든요. 그 덩어리에 탄민이 달라붙고 또 다른 섬유질이 달라붙으면서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껍질 벗기고 심지 제거하고 죽처럼 씹어 넘기기, 이 3가지를 한 세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일주일에 1~2개 정도가 안전합니다. 박 선생님처럼 며칠 연속으로 매일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위험한 음식 조합을 피하세요. 오늘 배운 것들, 고구마, 도토리묵, 술과는 절대 함께 같이 드시지 마세요. 최소 4~5시간 충분히 소화가 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빈혈약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도 약 드시고 최소 3~4시간 간격을 두고 감을 드셔야 합니다. 여섯째, 단감보다는 홍시가 더 안전합니다.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감은 익어서 홍시가 되는 과정에서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형태로 변합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홍시는 위석을 만들 위험이 단감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왕 감을 드실 거면 말랑말랑하게 잘 익은 홍시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감을 드신 후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메습겁고 명치가 아프다면 절대 체했나 보다 하고 참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위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콜라 치료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시고 며칠 만에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처음 응급실에 오셨을 때 밥 한 숟가락 못 드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 걱정하던 가족분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한 달 뒤에 다시 뵈었을 때
박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감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젠 무서워서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지만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 법을 제대로 배웠다고. 정말 다행이죠. 박 선생님은 지금 당뇨 관리도 더 열심히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방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많았죠?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감의 진짜 위험은 위석입니다. 감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 돌처럼 굳는 병이죠. 방치하면 장폐색 같은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 환자, 위수술 환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최고 위험군입니다. 이분들은 감 섭취를 아예 피하시거나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공복에 절대 먹지 말고 고구마, 도토리묵, 술과 함께 먹지 않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식후에 껍질 벗겨서 일주일에 1~2개만 드셔야 단감보다는 홍시가 더 좋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올가을 위석 걱정 없이 건강하게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활력연구소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전체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활력 넘치는 그날까지 활력연구소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